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 예산에 충북의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총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팩트를 잘못한 거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주윤광 기자입니다. 바쁜 일정을 잠시 접고 도청 앞에 모인 민주당 지방선거 출마자들.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첫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집중 공세를 폈습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금 62조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청 제1내륙화 고속도로 예산과 방사광 가속기 사업비 등 1,252억 원의 SOC 예산이 삭감됐다며 충북 도약의 날개가 짓밟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국의 농어촌 예산 수천억 원이 깎인 것은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철학 부재가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사회와 경제에 가장 약한 고리인 비수도권과 농어민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는 추경 예산안은 다수당인 야당도 합의한 사항이며 이번 예산 삭감으로 충북의 SOC 사업이 차질을 빚는 일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부칙에 담겼으며 삭감 예산도 사업 공정상 올해 사용하지 못하는 불용액을 손실 보상금으로 돌린 것에 불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삭감액도 민주당의 주장보다 훨씬 적은 598억 원이라며 사실이 호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가 다 합의해서 이걸 불용액 처리해서 이번에 코로나 그거에 쓰기로 했고 본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여기 합의가 있기 때문에. 여야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마지막 날인 오늘 후보자들이 총집결한 가운데 도민들의 선택을 호소하는 피날의 유세전을 펼칩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교육수장의 교체냐, 현 교육감의 3선 수정이냐를 놓고 충북교육감 후보들은 총력전을 이어갔습니다. 윤건영 후보는 보수 단일 후보를 집중 부각했고 김병우 후보는 학부모 지지 선언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윤건영 후보는 심의보 김진균 전 후보와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이 보수 단일 후보임을 부각했습니다. 김진균 전 후보의 아침 간편식 제공과 심의보 전 후보의 학교폭력 추방 공약 등 단일화에 함께한 후보들의 공약을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심의보 김진균 전 후보는 윤 후보 지지 호소로 화답했습니다. 윤 후보는 교육수장 교체를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변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모든 것은 퇴보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준비하는데 김병우 후보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김병우 후보도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10여 명이 참석한 학부모 890인의 지지 선언에 이어 기자회견을 가진 김 후보는 탄소 중립 전환을 선도하고 교육복지 완성과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지원, 환경교육 강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충북 미래교육의 문을 활짝 열 적임자는 자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을 경쟁으로 내모는 과거로의 후퇴가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고 평화로 손잡는 상생의 힘이어야 합니다. 선거전이 과열되며 각종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윤건영 후보를 매물로 내놓은 글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걸 두고 생명윤리 위반 논란과 정치인 따라하기식 선거운동이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꾸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생명윤리적 관점으로는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홍보해 주려고 했던 게 아닌 생각이. 청주교육장이 경북 구미 전국소년체전에서 김병우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김 후보는 해프닝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다 해프닝들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정주행주법을 할 생각이었고 우리 캠프에도 그렇게 당부를 했고요. 공직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초접전 양상 속 충북교육감 선거는 막판까지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오는 6일 지방선거는 거대 양당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군소정당의 도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들 후보 가운데 상당수는 20대 청년들인데요. 군소정당별 최연소 후보들의 도전을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당 유진영 후보는 청주시의원 선거에 나선 만 27세 청년입니다. 정당 활동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첫 출마로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페미니즘 정치를 실현시키겠다는 포부입니다.
유 후보는 생활임금과 노동안전 조례 제정, 통합돌봄 실현 등을 공약했습니다. 돌봄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읍면동마다 공공가사돌봄 센터를 만들어서 그 센터에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하고. 기본소득당 권다희 후보는 이번 6일 지방선거 출마자 가운데 최연소입니다. 만 23세로 대학교 졸업과 함께 충북도의원 비례대표에 도전했습니다. 충북형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저상버스를 100% 도입하는 등 소신 정치를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정치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청년 당사자들이 만든 정당이자 새로운 대안을 갖고 있는 기본소득당을 지지해주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상민 후보는 올해 만 25세로 진보당 청주시 의원 비례대표로 나섰습니다. 여성 청소년을 위한 무상생리대와 청년 정신건강센터 건립, 기후정의 조례 제정 등을 공약했습니다. 작은 정당일수록 제 목소리를 더 잘 대변해주고 제 얘기를 더 잘 들어주고 더 나아가서 제가 더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양당 중심의 선거 분위기 속에 군소정당의 20대 청년 후보들이 작지만 강한 패기로 맞서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이색 선거 운동도 치열합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톡톡 튀는 유세 현장을 이윤영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충북 도의원 후보의 유세 차량. 사람 키의 2배는 됨직한 대형 풍선 인형이 등장했습니다. 어깨에 짊어진 풍선 인형이 손을 흔들고 악수도 청하며 친근하게 시민들에게 다가갑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인기를 끌기 위해서 이렇게 소품을 준비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기 만화 캐릭터 피카츄도 유세 차량에 올랐습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며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피카츄 복장을 하고 지역 곳곳을 누비다 보니 어린이와 학부모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저도 새 아이의 아빠로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많은 어린이들과 학부모님들께 그 선거에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주고자 준비하게 됐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전기 3륜차가 도로 위를 누빕니다. 자신의 번호와 이름을 쓴 깃발을 나부끼며 시민들께 인사를 건넵니다. 거리에선 전동 휠을 타고 캐릭터 인형과 함께 시민들을 직접 만나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너무 좋아하시죠. 너무 재밌으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고 뭐 찍어주시겠다고 응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좀 화기애애하고. 빨간 헬멧에 번호가 담긴 빨간 손장갑은 기본. 전동 보드에 올라탄 채 선거구 곳곳을 달립니다. 지나가는 시민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달려가 소중한 한 표를 호소합니다. 다른 후보보다 특별한 선거 방법을 착안하다 보니까 이런 남이 안 하는 이런 선거 운동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무소속 후보들은 마음이 더 급합니다. 특별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망가지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머리띠에 지게까지 짊어지고 시민들의 머슴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거대 양당 속에서 제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특별한 복장이 또 필요하고요. 또 그런 거에서 또 제 나름대로의 제 컨셉을 세워서 어필하고자 이렇게 나왔고요. 이 밖에도 흥을 한껏 돋우는 신나는 율동과 야광 신발까지 각양각색의 아이디어들이 본물을 이룹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재밌어요. 너무 특이하잖아. 그죠? 남다르게.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자신만의 개성 넘치는 방식으로 유권자의 마음에 남기 위한 후보들의 아이디어 전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가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법적 근거가 돼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은 세종행정중심 복합도시에 대통령과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회는 제적의원 187명 가운데 185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지난해 12월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 강준현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 국정과제로 확정되면서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또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의사당, 그다음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게 설치가 됨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인구가 분산돼서 세종시는 대통령 집무실이 설치되면 세종을 중심으로 한 국정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적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종 집무실 위치는 영기면 세종리 일원 유보지가 검토되고 있는데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집무실 설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에 만들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그런 부분을 관련 중앙부처들 저희가 뒷받침하고 관련된 인프라, 도로라든지 관련된 주거라든지 이런 거를 차질 없이 여기에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세종 이전과 세종지방법원, 제2행정법원도 추진할 예정인데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행정수도 세종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지난 3월 충북 지역 예금은행의 대출이 한 달 새 2,201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3월 기업 대출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과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 전월 대비 2,578억 원 증가했습니다. 반면 가계대출은 신용대출 권리와 대출금리 상승으로 354억 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시가 민선 7기의 성공적 마무리와 민선 8기의 안정적 출범을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공직기강 특별 감찰을 벌입니다. 이 기간 청주시는 감사관 직원 전원으로 5개 감찰반을 꾸려 전 부서를 대상으로 출퇴근, 유연근무, 금품 향응 수수, 수당 부당 수령 등을 점검합니다. 영동군이 65세 이상이었던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를 전국 최초로 50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지역민의 질병에 따른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 지역 내 접종 대상자는 7,8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년 동안 중단됐던 단양 소백산 철축제가 다음 달 2일부터 나흘 동안 개최됩니다. 단양군은 소백산 연화봉에서 산신제를 시작으로 실버 가요제를 비롯해 오케스트라 공연 등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50여 개의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51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청주 석교초등학교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석교초등학교는 어제 열린 결승전에서 대전 신흥초등학교를 12대 7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밖에 충북 선수단은 역도와 씨름에서도 메달을 획득하며 대회 3일차인 현재까지 106개의 메달을 따냈습니다.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